앙리는 하숙방을 못 구해서 걱정입니다. 앙리의 하숙방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방값이 싸다. 2. 학교에서 가깝다. 걸어서 10분쯤. 3. 욕실과 화장실이 깨끗하다. 4. 아주머니가 친절하다. 앙리는 오랫동안 하숙방을 못 구해서 철수와 의논했습니다. 철수는 웃으면서 그런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앙리는 철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DMC, 아직 집에 안 가셨어요? 네, 사실 아까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서 다시 돌아왔어요. 문이 잠겼다고요? 열쇠가 없었어요? 아니요, 저희 집은 지난달에 번호키를 설치해서 열쇠는 필요 없고 버튼을 눌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버튼을 계속 눌렀지만 안 열리네요. 비밀번호를 바꾼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만 맞으면 잘 열리는데 이상하네요. 아니에요. 아마 기계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럼 AS 센터에는 연락해 봤어요? 네, 다행히 AS 센터가 24시간 하는 곳이어서 바로 연락했는데 수리기사가 곧 도착할 거래요. 번호키도 다른 전자제품처럼 보통 1년 동안은 무상 수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장비는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번호키는 열쇠를 안 가지고 다녀서 좋기는 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쁜 점도 있네요. 비닐 포장재도 환경 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재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재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재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 아들 때문에 고민하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나무판 하나와 못이 든 주머니를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나무판에 못을 박으라고 했다. 아들은 첫날 못을 30개 박았다. 그러나 다음 날은 못을 27개, 그 다음 날은 24개, 못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아들은 못 박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냥 화를 참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점점 함부로 화를 내는 버릇이 사라졌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제 못을 그만 박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화를 잘 참았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으라고 했다. 나무판의 못을 모두 뽑은 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말했다. 잘했다. 그런데 나무판에 있는 못자국이 보이니? 내가 화나서 한 말들이 이 자국처럼 누군가에게 아픔을 남기기도 한단다. 그러니까 화를 낼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화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화를 참으며 속으로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 화를 내지 않고 무조건 참게 되면 화가 마음속에 남아 병이 생기게 된다.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한다.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를 참은 사람이 화를 내며 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화를 심하게 내면 몸의 각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면서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말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나 자신의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화를 조절해야 할까? 화를 내기 전에 다음 3가지를 생각한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내 건강과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가? 사소한 경우인데도 화를 내서 내 건강이 나빠진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냥 별거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화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고 꾹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두 번째는 옳은 화인가? 즉,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본 뒤에 화를 내면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국 속담에 방귀 낀 놈이 화를 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화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는 과연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가?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화를 내도 좋지만 화를 내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꼭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운동 경기가 끝난 후에 졌다고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행동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화를 내도 경기의 결과는 바꿀 수가 없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화는 늘 가까이에 있다.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화를 참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화를 조절할 수 있다면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남자친구한테 보라색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선물해줬다. 제 차입니다. 네, 제가 보라색을 워낙 좋아해서요. 능력 있는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잘해주면 공사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면은 여자친구는 꽃뱀인가요? 제 남자친구는 비스티 보이즈가 아닙니다. 네. 제 남자친구는 호스트바의 호스트도 아닙니다. 저는 호스트바가 뭐 하는 데든지도 모르겠고 저는 호스트바를 가본 적도 없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내용 안에서는 제 남자친구는 아닙니다. 피해를 보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네, 제발 저도 알고 싶으니까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제발 고소해 주세요. 네, 이거는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버닝썬 마약 배우 한예슬이다. 버닝썬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룸도 아니고 모두가 다 지켜보는 홀에서 놀았습니다. 딱 한 번 갔었던 그 사례로 인해서 저는 전국적으로 마약쟁이의 침 질질 흘리는 여배우의 문란한 사생활이 문란한 유명인이니까 보디가드 분들이 척척척 저희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미쳤다고 마약을 할까요? 네,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